네, 주말 스포츠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동아시안컵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북한과 경기에서 아쉽게 졌습니다. 네, 모두들 우승 기대하신 네. 분들 많을 네. 것 같은데 아쉽게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1차전에서 꺾었고요. 2차전에서는 일본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습니다. 뭐 골라인 바로 앞에서 공이 뱅글뱅글 돈다거나 골대를 맞히고 아깝게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요. 결국에 0대2로 북한에 졌습니다. 2005년 동아시안컵 우승할 때 1대0으로 이긴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9경기에서 모두 졌습니다. 북한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자 축구 굉장히 분위기가 최근에 좋았어요. 네. 또 월드컵 나가서 16강으로 자신감도 충전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그 준우승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내년 리우올림픽 예선전에서 다시 붙을 상대들인데 그때는 서력전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9전 전패라고 하셨어요. 네. 북한 어느 정도 잘하는 거예요? 거의 뭐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동아시안컵이라고 네. 하면 한중일 그리고 북한이 나오는 4개국 친선 대회인데요. 이게 거의 남자들은 좀 친선 대회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여자들 같은 네. 경우는 거의 월드컵 수준 그 이상일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 예선전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딱 한 팀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놓고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가능성을 많이 발견한 대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군요. 앞서도 또 북한 응원단의 모습이 보였어요. 네. 나왔었나요? 네. 북한 응원단이 이번에 등장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뭐, 북한 응원단 굉장히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예.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은데, 뭐, 지난해 인천 아시안 게임 또 올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이 같이 오냐 마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네. 그동안 안방에서 대회가 치러졌기 때문에 못 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대규모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앰프 들고 들어와서 짝짝이를 일사불란하게 치면서 목청껏 응원을 펼쳤습니다. 네. 뭐 앞선 경기장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네.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나온 건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프타임 때 뭐 밥을 먹으러 스낵바에 갔는데 네. 한국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뭐 어떻게 오셨냐 어떠냐 물어봤더니 일 없습니다 하고 네. 갔다고 해요. 굉장히 뭐 도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경기장에서는 뭐 이렇게 목청껏 응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네. 승부에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하지만 굉장히 정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선수들 시상식 기다리면서 수다 떠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20대 또래 선수들인 만큼 제잘제잘 수다를 떨면서 굉장히 뭐 그동안 못 네. 풀었던 회포를 조금 좀 전에 풀었어요. 말씀하신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 네, 이게 네. 이제 YTN이 단독으로 촬영을 한 장면입니다. 네. 그 보시면 지금 주장인 조소연 선수가 북한 주장인 라은심 선수랑 말을 주고받고 있죠. 조잘조잘 하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 나눴냐 물어봤더니 평양에 살아? 우리 조소연 선수가 물어보니까 다들 평양에 살아 라고 말을 하고 네. 캐나다 월드컵 우리나라가 다녀왔잖아요. 네. 북한은 못 갔거든요. 거기에 캐나다 좋아? 하니까 응 좋았어. 근데 또 머리는 왜 잘랐어? 뭐 이런 대화들을 역시 주고받았다고 외모에 해요. 관심이 많이 네, 있구나. 지금 보시면 또 함께 사진 찍고 즐거운 모습을 보내는 때인데요. 이럴 네. 때 정말 뭐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북한 감독 같은 경우는 우승을 차지하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따뜻하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좀 무뚝뚝함 속에 좀 애정이 녹아 있거든요. 한번 예.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까 서로 다 열심히 운전해서 다시 더 만납시다. 남쪽이 많이 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독님?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내년으로 리올림픽 좀 해볼만 할까요, 남측도? 그거 모르죠. 다른 팀들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네. 네. 또 만나자라는 말 인상적이네요. 네, 무뚝뚝하지만 따뜻하죠. 네, 이번 그 여자 경기에서는 상당히 조금 전에 북한 뭐 민영 응원단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화제가 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특히 이른바 권중사 이야기요. 네. 한 여자 축구 선수 최초로 센츄리 클럽 네. 가입자죠. 맞습니다. 권하늘 선수. 권하늘 선수, 뭐 예. 말씀하신 대로 권중사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직 군인입니다. 네. 네, 88년생이고요. 어제 북한전에서 여자 축구 선수 최초로 10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6년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후에 8년 9개월 만에 100경기를 꽉 채운 겁니다. 그동안 대표팀 중앙 미드필더로 붙박이로 활약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요.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다는 증거겠죠. 지금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행가래도 치고 있고요. 선수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네. 이 권한을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의 분위기 메이커고요.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인천 아시안게임 동메달 따는 데 일조를 했고 올해 캐나다 월드컵에서 첫 승 또 16강에 가는데도 주역이었습니다. 100경기라서 어떻게 보면 잔칫날인데 좀 경기에 지면서 조금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뭐 앞으로 미래가 더 밝으니까 더 좋은 역할 해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뭐 훈훈한 여자 대표팀 이야기 정말 잘 들어봤고요. 그래도 여자 대표팀의 아쉬움, 남자 대표팀이 소력을 한다고 하는데 슈틸리케오 오늘 저녁이죠? 북한과 최종전을 치른다고요? 맞습니다. 남남북녀라는 말 아시죠? 남자들은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자팀은 북한에 진 적이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한 번도 무려 199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뜨겁습니다. 동반 우승은 일단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팀이 우승을 하면 그 아쉬움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남자 대표팀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피파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주축인 유럽파, 뭐 손흥민,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슈트레케 감독은 젊은 K리거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렸는데 네. 이 선수들이 일단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네. 첫 경기 중국에서 2대0으로 이겼고요. 두 번째 우리 운명의 한일전에서 이 잘 싸웠던 중국전 선수들 다 빼고 8명을 무려 바꿨거든요. 결과는 1대1 무승부였는데 그래도 뭐 내용은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슈틸리케 감독이 찍으면 뜬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획사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초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근성 또 투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슈틸리케 감독이 잘 조련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그 누구도 태극마크를 장담할 수 없는 무한 경쟁 체제가 마련이 된 건데 네. 2018년 월드컵 준비하는 길에 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승하면 그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게 되겠죠. 예. 북한과 마지막 대결한 게 무려 2009년입니다. 남아공 네.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상암에서 만났었는데 네. 그 이후에 무려 6년 4개월 만의 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6승 7무 1패로 우리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패는 1990년에 있었고요. 하지만 네. 2000년대 들어서는 6번 싸워서 무승부만 5번입니다. 네.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상대다 만만치는 않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북한을 꺾으면 우리가 7년 만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대를 응원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이죠. 네, 6시 네. 10분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그 남자 팀하고 여자 팀하고 사이좋게 이제 우승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또 스포츠는 냉정한 거니까. 그렇죠. 뭐 잘 북한 같은 지켜봐야 경우도 돼. 동반 우승을 노리고 있겠죠. 지금. 네. 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안컵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를 때 네. 그 박인비 선수 커리어 그랜드슬램 소식이 네. 또 들려와가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죠. 네, 박인비 선수 뭐 굉장히 뜨거운 선수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아시안컵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박인비 선수가 워낙에 대역사를 써서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아,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난주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네. 달성했습니다. 뭐 행사 뭐 취할 만도 한데 바로 제주도에 입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직 국내 무대 KLPGA에서는 우승컵이 없어요. 좀 네. 놀랍게도. 네. 네. 그래서 이번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첫 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공동 선두로 이름값 했는데 어제 2라운드에서는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네. 박인비가 트리플 보기를 기록한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조금 운이 안 따랐어요. 파5 6번 홀에서 티샷 쳤는데 나무 사이에 러프로 떨어졌고 나무 틈 사이로 세컨샷 날렸는데 그게 또 나무까지에 맞고 또 나무 바로 뒤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6타 만에 겨우겨우 그린에 올렸는데 1m짜리 퍼트를 또 못 넣어서 네,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좀 들쭉날쭉한 플레이인데요. 네. 첫날에는 버디만 5개 잡으면 5언더파 공동 선두 나갔는데 네. 어제는 3오버파 하면서 지금 중간 합계 2언더파 공동 7위고요. 네. 강행군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기자들이 위로를 했더니 네. 힘들어서 못 친 게 아니라 못 쳐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인비 선수 오늘 최종 라운드 11시 20분에 티오프 했고요. 네. 현재 신인 최은우 선수가 선두고 거기에 4타 뒤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 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국내 골프 팬들 뭐 박인비 선수 국내에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박인비 선수의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대해서 네.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죠.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긴 네. 한데 박인비 선수 지난주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했는데 아시아 선수 최초고 통산 7번째다 저희가 보도를 막 했었죠. 네. 하지만 서양 주류 언론들은 그랜드슬램이 아니다라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면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박인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왜 논란이냐?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아니라 5개로 늘어났거든요. 2013년에 에비앙 마스터즈가 이제 5대 5번째 네. 메이저 대회가 되면서 이 5개를 전부 우승해야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다라고 이제 서양 언론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LPGA 사무국은 그랜드슬램을 공식적으로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인데, 하지만 만약에 에비앙을 또 우승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거는 뭐 슈퍼 그랜드슬램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예. 새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해서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또 저희 박인비 선수는 2012년 에비앙에서 이미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당시에는 메이저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건 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신은 논란 없애려면 박인비, 에비앙까지 우승해라 네.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조금 불쾌할 수도 네. 있는 상황인데 박인비 선수 아주 야무지게 말을 잘 했는데 뭐라고 했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4개만 우승한 모든 레전드급 선수를 다시 그럼 나와서 또 에비앙을 다시 쳐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뭐 스테이시 루이스 선수, 아니면 폴라 크리머 선수, 미셸이 선수가 이렇게 다른 4개의 다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하고 또 에비앙에서 승격되기 전에 우승을 했다면 미국 언론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에비앙도 이전에 우승을 했었으니까 이건 진정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줄 수 있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미국 선수의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인비 선수 정말 야무집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추가 취재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축구 그리고 골프 소식에 묻혀서 네. 프로야구가 사실 조금 주춤했는데 네.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나누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의 정현석 선수 위암을 딛고 네. 다시 일어섰죠. 네, 사실 스포츠가 뭐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개개인 선수의 이야기도 다 드라마예요. 근데 네. 이 정현석 선수 정말 인간 승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좀 뭉클하다, 네. 뭐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위암 수술 받고 투병 생활을 한 뒤에 다시 네. 1군 무대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위에 3분의 1을 물어 잘라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제주도랑 강원도에서 요양을 했었는데 뭐 등산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개인 훈련을 하다가 뭐 재활군 거쳐서 2군 거쳐서 1군 무대 밟았습니다. 지난 5일 SK전에서 1군 복귀했는데요. 34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술하고 재활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도 복귀 전에서 안타도 때리고 타점도 기록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운동선수는 몸이 재산인데 절망을 딛고 돌아온 만큼 내적으로 좀 더 단단하고 강해졌겠죠. 그래서 별명도 극복의 독수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야구장에서 저희 동료 선수들과 팬들 앞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고 싶었었는데 오늘 좀 벅차게 좀 스스로 감동을 많이 하고 기분이 상당히 벅찹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어서 그 팬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얼굴에 뭔가 좀 단단함이 네. 느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빨리 회복하고 더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스포츠 이슈 조은지 기자와 함께 죄송합니다. 조은지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